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자, 역시나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공단에 앞서서 2019년도 공공기관을 좀 정리해드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연초가 되면은 이제는 공공기관의 지정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거 정보를 너무나 알고 있으셔갖고요. 한번 19년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먼저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19년도에는요 339개입니다. 아시겠지만 18년도에는 338개였죠. 그다음 하나가 더 늘어서 339개로 지정이 됐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36, 준정보기관이 이제는 93이죠. 93 돼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이 210, 그래서 339 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더 추가됐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진 데도 많고요. 지정이 해제된 데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해수부, 복지부, 주무부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공기업됐습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쭉쭉쭉 7개가 있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제가 있어요. 해제. 해수부, 고용부, 문체부, 주무부서에 있는 주식회사, 인천항공보안공사라든지 부산항보안공사 이렇게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6군데가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이게 빠른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도 과거 정보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성공취업 엑스파일이 왜 좋냐? 빠르게 정보가 업데이트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19년도에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정 해제가 됐다는 부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유형 변경도 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라든지 SR 같은 경우 쭉 보시면은 시장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잖아요, 여러분. 기타 공공기관이 좋죠.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부의 당국의 관심을 아니면은 규제를 덜 받죠. 하지만은 공기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준시장형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 관리를 굉장히 받죠.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서 좀 피하려고 기타 공공 가고 싶어 하시는 기관도 꽤 있으시지만 일단은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됐다는 사실, 혹시나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있었다면, 기관이 있었다면 요번에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정리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기관 설립일은 87년에 기관이 설립됐고요. 근거는요, 국민연금법 제24조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이 됐다. 이게 이제 설립 근거고요. 목적은 뭐예요? 당연하겠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똑같죠. 국민을 위한,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게 이제 연금공단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겠고요. 자신이 주무구간은 보건복지부고 당연히 어디 있다? 전주시에 지금 있습니다. 자, 현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역 중요합니다. 연역 한번 볼까요? 87년 때부터 쭉 보면은요, 국민연금 개정, 연금법 제정이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는 국민연금 제도 실시에서 10인 이상 사업장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어들었죠. 어떻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걸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 당시에 뭐 있었냐면 연금 이거 왜 하냐고. 국민연금 왜 하냐고. 내가 왜 내 월급 뺏어가냐고. 이러셨어요. 정말로.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흐르고 연금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정말로 노후 때
너무나 혜택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억지로 내신 분들,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지금 만나보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국민연금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국민연금이 효자네, 효자. 정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당시 정말 86년, 87년 이 당시 그랬다니까요. 막 왜 하냐고 이런 거 왜 내 돈 뺏어가냐고 막 이랬다가 지금 뭐 없으면 안 돼. 그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연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95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보면은 이게 농어촌 지역가입까지 확대가 된 게 95년에 확대가 됐고요. 쭉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단계별 확대됐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그 명칭이 바뀌어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드디어 2007년도에 국민연금공단으로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우리가 연역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18년도가 뭐냐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도약된 기간이 2011년부터 18년까지예요. 제가 이 위에 타이틀 나왔었잖아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연역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왔는데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보거든요. 연금공단이 이제는 종합복지 서비스로의 어떤 탈바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는 제도 안정화가 목표였어요. 사실 국민연금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고 사실 이걸 왜 하는지 필요성도 모르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종합복지 서비스의 어떤 탈바꿈이 되는 시즌이 이제는 11년도, 18년도까지 흘러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시면은 뭐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따른 징수 업무가 이관이 됐다. 이거 징수 이건 어디로 갔죠?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으로 갔죠.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11년도 이관이 됐다는 부분. 그래서 쭉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연금공단의 연역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이제 연역 넘어가고요. 자, 주요 기능 및 역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그냥 앞에 한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를 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연금 보험료에 부과된다든지 급여의 결정 및 지급한다든지 가입자였던 자, 그다음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기타 등등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원하시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주요 기능이 뭐고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딱 스탑 누르시고 아니면 캡처 딱 뜨셔갖고 이렇구나 라고서 기본적으로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머릿속으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와 경영 슬로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전 같은 경우에는 100세 시대의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가치로는 뭐 유명하죠. 신뢰, 책임, 공유, 공정, 열정.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경영 슬로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뭐 워낙 유명한 슬로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예의상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전략 목표 4가지의 전략 과제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 1인당 1연금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게 가장 그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이슈고 목표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이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맨 마지막에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한다고 보면 역시나 일자리입니다. MPS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나오고요. 뭐 상생과 협력으로 공동체 이익 창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4가지 전략 목표는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알겠고 이게 뭐 면접이 나온다 그러진 않죠. 사실 뭐 목표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상 우리가 좀 알아두자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뭐 중요치는 않으니까 쭉 넘어가고요. 자, 기간 분석 나옵니다. 기간 분석. 자, 여기서 보면 임직 원수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18년도 4사분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한 7,200명 정도가 있어요. 여성 인원이 한 3,400명 되니까 한 반 정도가 이제 여성 인원이다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인원이 괜찮죠?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이렇게 딱 보면 느끼지 않으시나요? 예. 보세요. 16년도에 임직원 총계가 5,600명, 17년도에 5,800명, 200명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17년도에서 18년 끝까지 몇 명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 공단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셔 갖고요.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열리니까 꼭 도전하시고요.
도전해서 만약에 실패하시더라도 재도전하시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힘을 내시고 충분히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팩트가 나오잖아요. 자료가. 그래서 꼭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적 엑스파일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직원 수 보면 이렇게 좀 변화상이 좀 느껴지고 평균 보수 보려면 더 땡기실걸요? 1인당 평균 보수액이 한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금융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금융기관 치고는 작아요, 사실. 보통 보면은 뭐 정말 1억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남자 총액 보면은 막 1억도 넘어가고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6,300만 원, 남성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자 남자 똑같은데 이게 사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면 좀 적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6,300만 원 괜찮죠? 그다음에 평균 연속 근수가 이제 한 15년 돼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15년 돼 있어서 뭐 비슷해요. 공공기관은 저 정도는 좀 비슷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신입이죠. 신입사원 초임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돼 있죠. 이것도 제가 보다는 다른 공공기관 치고는 금융공공기관 치고는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보통 한 4천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신입사원 초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보면 실적 수당 빼고 그래도 4천 넘어간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굉장히 막강한 연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신입 초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겠고 그다음에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5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숫자 알아볼 텐데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근데 제가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8년도 1월에 결산 보고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19년도 한 중반 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이제 18년도에 총 정리가 돼서 중간쯤이 이제는 알리오 통해서 이제 공시 자료가 나올 텐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만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요거에 나온 숫자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18년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뭐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18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중에 한 182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뭐 사업장 가입자 있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면접 질문에도 나왔죠.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임의 가입자가 뭐고 임의 계속자 좀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정도의 어떤 포지션은 돼 있다라는 사실. 그다음 볼까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몇 명일까 본다면 여기 보시면 448만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연금이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거예요, 수급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자는 몇 명일까? 보면은요 375만 명 되어 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전 국민이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 상담 서비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375만 명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이고요.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또한 신청하신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375만 명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을까 본다면요. 62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뭐 숫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하죠.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니?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한 6%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9년도에 이제 알리오 통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18년도 이제 결산 보고서가 나오면 공시자료 보시면서 업데이트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은 제가 이대로 말씀드리면 이 항목대로 꼭 업데이트 해주셔서 18년도 이제 19년도에 봤을 때 최근 자료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공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최근 자료까지만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항목별로 숫자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건 보셔야 된다라는 사실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고요. 자, 기출 면적 국민연금 종류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죠?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제가 요거 잠깐 볼게요. 국민연금 종류를 알고 있는 거 있을 때 보시면은 가입자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입자 종류부터 볼게요. 사업장 가입자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있어요. 그다음에 임의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는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죠. 외국인 포함입니다. 및 사용자. 사실 외국인 포함 요것 때문에 사실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과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거 외국인 다 포함해줘야 되니?라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 아젠다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논란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외국인 포함입니다. 이게 지역 사업장 가입자예요. 그죠? 사업자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게 무조건 사업장 가입자고요.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농업인,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은 다 지역이에요. 다 지역 가입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닌데 본인이 희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임의 가입자라 그래요. 임의 가입자. 예,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입자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건강보험공단이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런 가입자의 종류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본의 그 가입자의 종류를 미묘하게 다른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어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가 넘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해서 계속 가입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겼습니다. 이게 보통 10년인데 10년 넘으면 수령권이 생기거든요. 물론 60세가 넘어야 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직장 생활은 뭐 오래 했어요. 사실 오래 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충족이 됐죠. 하지만 60세가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못 받는 거죠. 한편 60세가 넘었지만 본인의 희망에서 계속 내는 거예요. 본인의 희망을 내서. 왜?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월 150만 원이 나온다. 예상 수령이 150만 원이다. 내가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계속 내는 겁니다. 더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는 더 많은 금액을 수령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자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의무예요. 하지만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다?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국민연금 적용 확대 한번 볼까요? 88년도에 10인 이상,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히스토리니까, 역사니까. 82년도에 5인이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농어촌 됐죠. 95년도에 또 도시지역 가입 확대됐죠. 2003년도에 뭐가 됐냐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단계별로 이제 확대를 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보세요. 쫙 항상 그래프는 우상향이 참 이뻐요. 뭐든지 간에 차트를 봐도 항상 우상향은 뭐 설레게 하죠. 우리는 설레게 하고 항상 뭐 차트를 봐도 우상향 너무 이쁜 그래프죠. 우상향으로 쭉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의 종류도 있죠. 급여의 종류 뭐냐면 노령연금이 있고요. 장애연금이 있고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한번 뭔가 볼까요? 노령연금은요.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나 없어졌을 때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그렇죠? 만 62세부터 평생 지급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그죠? 저는 넘었다 그랬죠. 예,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이제 수령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2세 평생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그다음에 장애연금도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죠. 급여의 종류입니다. 급여의 종류. 그다음에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일정 기간 가입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수급권자 사망한 경우, 그렇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죠.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받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사망하실 경우 유족연금으로 대신해서 준다는 사실. 그래서 급여의 종류는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이 있고요. 수급 연령 상향이 됐어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52년생부터 만 60세, 만 61세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 연령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받는 거죠. 뒤늦게 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뭐냐면 만 65세 이상부터 이제 받는 거죠.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민연금 가입 수급자 수가 이것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의 이슈는 뭐냐면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수급자 수가
이제는 그래프가 이제는 우상향에서 완곡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급격하게 우상향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말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찬단 말이죠. 베이비부머가 뭐예요? 인구수가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노령연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급권자가 갑자기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금 고갈의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여의 종류 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좀 볼까요? 자, 기출면접 4대 보험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나옵니다. 4대 보험에서 얘기해보라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4대 보험은 통합징수로 받고 있습니다. 통합징수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물론 지금 경력직으로 뭐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아무튼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면접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4대 보험은 뭐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 국민연금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있죠. 근데 뭐가 있나요? 산재 있고 고용보험 있어요. 이거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행연도가 국민연금은요 1988년 이렇게 돼 있고요. 건강보험은 1977년,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1995년, 산재보험은 1964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고 제가 이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정리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모르세요. 이 정리를 안 되셔갖고 막 그냥 이게 무슨 보험인지 알겠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카테고리화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연도, 그다음에 기본 성격 말씀드릴게요. 소득보장이죠, 당연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의료보장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용고용이죠. 고용보험 같은 건 뭐예요? 고용보험을 가지고 실업급여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실업을 했을 때, 그죠? 내가 본의 아니게 의사에 상관없이 뭐 말 그대로 해고를 당하든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뭐 타의에 의해서 일대로 내가 해고가 된다 그러면 직장을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이죠. 실업고용이라든지 산재보험 뭐야? 다쳐. 일을 하다 보니까 근로를 할 때 이제 다치게 되면 이제 산재보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성격은 다 다르다. 급여 방식은 이제 현금급여 나올 거예요. 현물급여 있고, 현물급여 있고, 현물균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소득 비례에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급여 방식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정 및 관리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부과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수정 적립 방식이고요. 산재보험은 순부과 방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부과 방식은 뭐냐면 순부과 방식이죠. 부과 방식이죠. 당해년도 필요한 급여 제어를 당해년도 사입자, 그러니까 가입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여금의 세금으로 도달하는 방식. 그리고 뭐냐면 당해년도에 필요한 기금을요 당해년도에 이제는 부과합니다. 기여금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당해년도에 쓰죠. 그래서 영국, 독일이 주요 국가가 이게 채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부과 방식이죠. 이게 부과 방식이라고 보통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볼까요? 어디가 순부과 방식이에요? 산재보험이 그렇죠. 당해년도 받아서 당해년도에 써버리죠. 그래서 순부과 방식이다. 그러면 수정적립 방식도 있고 보시면 국민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수정적립 방식으로 됐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적립 방식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장래 연금 지급에 대해 가입자의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간 적립해서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고요. 원리금과 기여금 수입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뭐야? 기금을 뭐예요? 굴리죠. 굴립니다. 이거를 투자해갖고 굴리죠.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계속적으로 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채권 투자를 많이 했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이 뭐다? 아하, 장기간 적립해서 이거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만 있나요? 수정 적립식이 있습니다. 수정 적립식. 이게 뭐냐면요.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 단기간 비교적 큰 규모의 적립금이 모여 있는 형태인데 우리나라가 이 방식입니다. 수정 적립식 방식이에요. 기금 운용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기금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그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는 않고 계속 쌓아둔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직은 지금 이제는 서서히 그 그래프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우상을 하겠지만은 아직은 연기금이 계속 쌓았단 말이죠.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점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뭐냐면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래서 하고 있고 부가 방식은 건강보험은 이제 부가 방식이죠.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수정 적립식 방식이다.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순부가 방식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연금이라든지 보험, 그래서 4대 보험의 특징을 나눌 때에 이 재적립 관리를 보고 실제적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부가 방식이 뭐고 수정 방식이 뭔지 그다음에 수정 적립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4대 보험의 차이점이 아니라고 물어본다면 뭐 시행년도 솔직히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부가 방식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어떤 룰 원칙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면 언제 이 친구가 준비가 잘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꼭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리 단위 나오고요. 보험료 관장, 그다음에 과보 관리 방식, 보험료 부과 단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4대 보험 정리는 꼭 이렇게 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이대로 좀 알아가셔서 여러분 자신 있게 면접에 임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4대 보험의 질문은 꼭 국민연금공단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 4대 보험 공단에서도 기본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기를 권유드리겠고 성공청 엑스파일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여기가 좀 뭐 하나 더 제시한다면 스튜디오십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요,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스튜디오십 코드에 대한 제도의 이해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청 엑스파일과 함께 하셔서 꼭 국민연금공단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